일론 머스크는 금수저도 아니었고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완벽은 고사하고 오히려 괴팍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It was very violent. It was not a happy childhood. My father has serious issues. 또한 일론 머스크는 소위 잘 나가는 인싸도 아니었습니다. Marijuana inside of tobacco. Okay, so it's like posh tobacco Yeah. posh. You never had that? Yeah, I think I tried one once. 그리고 역시나 스티브 잡스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도 아닙니다. Clicker is not working. All right. They're scrambling backstage right now. Elon proposed really quickly, although there's been so many times that, right, I'm getting on a plane to England and I'm never going to see you again. Really? No? No, not really. 그러면 도대체 일론 머스크를 이토록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워커홀릭 같은 직업 윤리 혹은 체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분석으로는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평범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수백조 단위의 비즈니스를 일구는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사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의 사업 중 하나인 스페이스X 건물 내부 사진을 찍는 걸 허용하지 않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그가 벽에 걸어놓은 사진 한 장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현재의 화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의 화성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든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사물을 현재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설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할 정도의 정교한 이미지와 모든 디테일이 머릿속에 전부 선명하게 그려진다고 하고 한번 생각이 빠지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은 그가 규머거리인 줄 알고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까지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나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세상이 현재 이미 존재하는 상태인 것 마냥 극도로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안개 속 같고 불확실성에 쌓여 불안할 때보다 얼마나 더 큰 동기부여에 휩싸여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미친듯이 달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차별점은 그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시각화 능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비전에 대해 몽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았죠. 적어도 저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스타크래프트 쇼미더머니를 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중력도 짧고 상상력도 부족한 우리들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선명한 시각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집중해서 많이 해봐야만 합니다. 그저 많이 해보라는 구닥다리 소리는 아닙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핸드폰과 모든 방해물로부터 멀어진 고요한 공간에서 나의 비전과 목표를 정말 상세하고 정교하게 모든 디테일까지 상상해보세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 정도 해보았는데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몰입하는 게 쉽지 않았고 눈을 감고 하다 보니 잠이 들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다 보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연스레 듣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각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비전과 목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선명하게 그려지는 미래 덕분에 하루하루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비전은 거대합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없고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오랜 시간 해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 단계를 세분화해서 한 단계씩 해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때는 내가 저 목표만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몸무게를 이 정도까지 빼고 돈을 이 정도를 벌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당장 며칠 동안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오히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 뒤에 동기부여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수치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비전에 가까워지는 단계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다행성 인종으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페이팔을 매각했을 당시 이미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음에도 그 돈에 안주하면서 마음속에 불씨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수천억을 온전히 스페이스X를 만드는 데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00조를 넘기면서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2위 부자가 되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10억, 100억, 1000억만 있어도 금세 뭐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텐데 세계 2위 부자임에도 그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비전을 정하고 비전에 가까워지는 과정 또는 도움이 되는 단계 중 하나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열심히 사는 것의 성취감에 대한 행복감과 동기부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적으로 고정된 수치적인 목표는 달성하는 순간 끝나버리지만 비전에 가까워지는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즐거운 여정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상상하는 연습을 했고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비전에 가까워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즐기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 비전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수십 개의 인터뷰와 몇 권의 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답은 간단하면서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 가지에 극도로 몰입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고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I mean, as long as people stay super focused on creating the absolute best product or service that really delights their end customer, like if they stay focused on that, then if you get it such that your customers want you to succeed, then you probably will. I'd say focus on signal over noise. A lot of companies get confused. They spend money on things that don't actually make the product better. For example, at Tesla, we've never spent any money on advertising. We put all of the money into R&D and manufacturing and design to try to make the car as good as possible. 2015년에 테슬라는 광고에 0원을 썼고 폭스바겐은 무려 7조 원을 사용했음에도 테슬라는 40% 이상 성장했고 폭스바겐은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접근법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사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했고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집중하는 역량을 통해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핵심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와 아인슈타인 둘 다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바로 질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데에 온 시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혹은 학문이 고도화될수록 학창시절의 시험지와는 다르게 그 질문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풀어야 하는 문제가 베일 속에 쌓여있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이나 방향성에 고민이 되는 이유는 정확히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물어볼지를 알면 해결책은 금방 나온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인생이나 공부, 사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규명하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나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식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길러지기가 어려운 역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얼마나 상세하고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더욱더 확실하고 빠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문제를 규명하는 것 또한 수천 번의 연습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통찰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규명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빠르게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 첫 번째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는 논리의 제1원칙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고법은 일론 머스크가 손댄 모든 사업에서 전무후무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고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reason from first principles rather than by analogy. So the normal way that we conduct our lives, we reason by analogy. We're doing this because it's like something else that was done, or it's like what other people are doing. By first principles is kind of a physics way of looking at the world, and what that really means is you kind of boil things down to the most fundamental truths and say, okay, what are we sure is true, or as sure as possible is true, and then reason up from there. 기존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항상 그럴 것이다 라는 식의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참인 명제의 최소 단위인 본질까지 쪼개고 거기에서부터 조합을 해나감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로 쪼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왜라는 물음과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은 없나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은 이번 편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가들의 사례를 통해 천재가 아닌 우리도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과 함께 더욱더 성장하고 동기부여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